안녕하십니까. 더 해피 시니어 바람입니다. 지난 7월 11일 날 제스퍼를 통해서 캐나다 로키로 들어가서 롭선, 제스퍼, 밴퍼 루이스, 요호, 또 구트니, 카나나스키 등 주립공원과 국립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8월 2일 날 카나나스키 캠핑장에서 밴쿠버로 향했으니까 약 22일 동안 로키에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 혼자서 이룩한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멋진 일들을 많이 꾸미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22일간의 캐나다 로키 텐트 생활은 앞으로 저에게 큰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로는 한 5,500km 정도 주행을 했더라고요. 들고 나는 일들이 1,000km 되니까 22일간 로키 안에서 트레일을 찾아서 다닌 길들이 한 3,500km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역시 우리와 기후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이 시즌입니다. 시즌이고 또 벌써 몇 년째 다니다 보니까 참 여기도 많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즌 한가운데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붐비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참 한가롭게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곳은 파킹장 확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레인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들어가려다가 실패하고 새벽 5시 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한 30분 거리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겨우 모래인을 볼 수 있었고 또 트레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꽤 넓음에도 불구하고 파킹장이 만차가 돼가지고 개인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부근에 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모레인이나 루이스에 들어가서 그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겨우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또 기후 자체도 6월 말 7월 초가 가장 기후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날씨들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20일까지 맑은 날보다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기후 자체가 한 보름에서 한 달가량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6월 중순에 시작되던 그 건기가 7월 달 들어서서 7월 중순이 돼야
건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번에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다 보니까 이곳이 참 트레일 자체가 참 편합니다.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편하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그게 결코 쉽거나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들여야 되는 힘, 또 어떻게 1km를 10분에 갈 수 있는 것을 1km에 3, 40분이 걸리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편하게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힘드는 것은 긴 시간에 우리의 수고를 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모르면 약이지만은 알면은 독이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친구들 이야기들이 그쪽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차량 강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근 2주가량을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군경이 합동으로 수색도 하고 범인 추적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고모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혼자 트레킹 나섰던 사람이 고모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 자체도 화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혼자 간 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친구들이 해줬다고 합니다. 저 자신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또 안녕을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을 해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녔던 그리고 유명한 그런 트레일보다 많이 다니지 않았던 트레일, 제가 가보지 않았던 트레일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한적하더라고요. 트레일 안에는 곰들이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곳곳에 자기 배설물들을 길 복판에다가 한 무더기씩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럴 때마다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비어벨이 있고 스프레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상황이 닥치면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서 또 나름 혼자서 빼서 쏘는 연습도 해가면서 트레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다면 아마 그런 곳을 가보지 못했을 거고 또 차량으로 어떤 국도를 들어섰는데 옆으로 좋은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쪽은 거의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니면서 저 산 뒤에는 뭐가 있을까 싶어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한 80km에서 100km 정도 인적이라고는 없는 길이더라고요. 길은 좋은데 사람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서
오면서 이런 곳에서 만약에 겨울에 사고가 난다면은 그리고 통제가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로 듣던 그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앞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길이나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았으면은 들어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킹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교민들 산악회라든지 아니면은 부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분들과의 트레킹 중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2000 트레일 자체가 2000 고지가 거의 넘어가니까 2000에서 2800까지의 트레일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10여 년, 20년 숙련된 분들은 아주 쉽게 트레일을 합니다. 어렵지 않게 쭉쭉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고도 자체가 힘에 부치는 일이었고 또 뭐 매일 트레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나아가는 그 스피드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능력만큼만 가면 되는 거지 혼자 가는 이유 중에 좋은 이유가 거리, 시간 그리고 때를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세상 어디서도 숨어 살 수는 없겠다 싶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트레킹 중에 친구의 후배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한국 안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은 고향 선배를 만난다든지 어디서든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도 오하라 레이크 트레일을 가려면은 거기는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셔틀버스만 오직 운행하는데 거기 안내 책자에 보면은 네 4개국어의 책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곧 나라의 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23탄까지 트레킹이 캐나다의 모습을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한 10편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간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니어가 되실 분, 또 지금 현재 시니어로 살아가시는 분 모두가 세상 변화에 발 맞춰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멋진 삶을 영위하시길 빌면서 더 해피 시니어 바람이 중간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